우주로 가는 우주 비행사를 생각하면 우주에서 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을 상상하게 될 거예요. 우선 항상 슈퍼히어로처럼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는 레일을 잡고 팔의 힘을 이용해 모듈 사이를 이동해요. 이런 이동 방식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주에서 몇 달만 지나면 진짜 고개사가 될 수 있어요. 우주정거장의 특별한 전망 공간인 큐폴라 창문을 통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지구의 멋진 사진을 찍기도 해요. 새로운 게임도 발명해요. 목표물을 맞추거나 정거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최대한 빨리 달리는 게임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무중력 스포츠는 정말 멋질 거예요. 저 위에서 축구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바이시클 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공중에 떠있는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거나 물기를 잡으려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하지만 이 모든 재밌는 것 외에도 잠도 자야 해요. 우주에서는 그게 쉽지 않죠. 중력이 없다는 건 장난을 치고 방을 가로질러 날아다닐 때는 멋질 수 있지만 피곤해서 머리를 베개에 대고 눕고 싶을 때는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대신 우주비행사들은 벽에 부착된 작은 침낭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잠자는 동안 몸이 이리저리 이동하거나 물건에 부딪힐 위험이 없어요. 저 위에는 자다 걸어다니는 몽유병은 없고 자면서 떠있는 사람들만 있어요. 1961년 한 우주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무려 17번이나 돌면서 인간이 우주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부 비행사들은 우주 캡슐을 작은 쓰레기통이라고 묘사했고 우주선 자체는 폭스바겐 비틀의 앞좌석 크기 정도라고 말했어요. 우주에서의 수면은 지구에서의 수면과 매우 달라요. 우주에는 위도 아래도 없기 때문에 우주비행사는 자신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의 수면실은 전화부스 크기 정도인데요. 비좁은 공간이고 다른 곳처럼 멋져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비행사들은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우주비행사는 환기가 잘 되도록 환기구 근처에서 자야 합니다. 우주에서는 숨을 내쉴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머리 주변의 거품을 형성해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이 더 까다롭죠. 우주비행사들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을 가리고 지구의 일부 사람들이 빛을 차단하는 것처럼 수면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해요. 우주에는 햇빛을 걸러줄 대기가 없기 때문에 창문을 가리더라도 태양이 너무 밝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주에서는 당연하지 않아요. 또한 우주정거장은 90분마다 지구 궤도를 돌기 때문에 우주비행사들은 1시간 30분마다 새로운 일출을 볼 수 있어요. 우주정거장에는 팬과 기타 장비가 많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은 수면을 위해 귀마개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중력이 있든 없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누구나 심술이 나기 마련이죠.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은 혈압, 면역체계, 신체 균형 및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땐 지구에서보다 우주에서 훨씬 더 까다로워요. 나사는 우주비행사들이 하루에 약 8시간에서 8시간 반의 수면을 취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하지만 우주 환경이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방해할 수 있는 만큼 ISS에서 근무하는 우주인들은 평균 6시간만 수면을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불면증과 수면 부족을 겪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온도도 그다지 쾌적하지 않아요. 우주비행사는 때때로 일정이 변경되거나 장시간 교대 근무를 하거나 밤에 할당된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숙면에 방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는 수면 교육을 실시하고 승무원들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이완 기술을 장려해요. 꿈과 악몽은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주에서도 흔한 일이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일부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도 코를 골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멍하고 나른한 것 같은 기분 아시죠? 몸과 뇌가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요. 약간 방향 감각이 흐려지고 명확하게 생각하거나 빠르게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를 수면 관성이라고 합니다. 이 느낌은 보통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라지지만 우주에서는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이 문제를 겪기 때문에 이를 없애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면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우주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신체에 자연스러운 수면 각성 주기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이 주기를 조절하는 두 가지 요소는 S 프로세스와 일주기 리듬입니다. S 프로세스는 우리가 하루 동안 잠을 자고 깨는 것을 조절해요. 우주에서는 신체가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S 프로세스에 약간의 변화가 생겨요. 일주기 리듬 역시 우리 몸의 내부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빛과 어둠에 대한 노출과 같은 신호가 완전히 엉망인 우주에서는 매일 아침 7시에 알람 시계를 설정할 수 없어요. 적어도 저 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좋은 핑계가 있겠죠. 우주비행사의 적응을 돕기 위해 나사는 우주 정거장 내부에 지구의 하루를 모방한 특수 조명을 추가했습니다. 밤에는 외부 빛을 차단하고 낮에는 충분한 빛을 제공해서 우주비행사가 가능한 한 적절한 시간에 깨어있고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돕죠. 우주비행사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청색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팁이네요. 화성 탐사 임무를 수행하러 가서 심술궂고 우울한 모습으로 새로운 집에 도착하고 싶지 않다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찾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 특별한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ISS의 우주비행사들만큼 공간이 넓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숙소는 지구에 있는 편안한 침실과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둡고 조용하며 무엇보다도 개인만의 공간이 될 거예요. 동시에 달로 가는 길에는 프라이버시와 작별을 구하세요. 이러한 임무에서는 승무원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친구들과 캠핑을 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텐트가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주에서의 시차를 상상해보세요. 보통 우주비행사는 우주 정거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차에 시달리게 돼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로 떠나기 며칠 전부터 수면 스케줄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발사 장소의 시간과 시차에 맞춰 취침과 기상 시간을 변경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우주비행사들이 함께 근무하는 우주 정거장에 도착하면 모두 그리니치 표준시인 GMT라는 공통시간으로 전환해요. 그리니치 표준시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간 시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일정을 동기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과학자들은 승무원들이 수면을 더 잘 취할 수 있도록 지구에서 우주 임무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존슨 우주센터에는 달기지나 우주선과 거의 같은 크기의 헤라라는 특별한 거주지가 있는데 승무원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고 연구원들은 승무원들의 수면 패턴과 업무 수행 능력을 연구해요. 나사는 승무원 건강 및 성능 탐사 아날로그, 즉 차피라는 멋진 실험을 계획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임무는 곧 시작될 예정이며 지휘관, 의무장교, 비행 엔지니어, 과학장교 등 4명의 승무원이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에 있는 화성 듄 알파라는 거주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들은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거주지에서 화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운동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다른 일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거예요. 인류 최초의 화성 탐사까지는 아직 10년에서 20년 정도 남았지만 서둘러서 잘 준비해두는 게 좋죠.